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누가 봐도 외로워 보이는데 정작 다가가려고 하면 벽을 세우는 사람. 조언 한마디에도 자존심 상해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아니면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로움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왜 외로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단단한 갑옷을 입게 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생존 반응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약해 보일 거라고,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할 거라고, 겸손하게 다가올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격지심과 자존심으로 자신을 단단히 감싸게 됩니다. 이건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외로움의 본질은 관계의 결핍이 아닙니다. 외로움의 진짜 정체는 바로 자기 가치의 흔들림입니다. 외로운 순간 우리 뇌에서는 이런 신호가 울립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 이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소속감과 가치 인정은 생존과 직결된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건 뇌 영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를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문자 그대로 아픈 겁니다. 그런데 뇌는 고통을 그냥 견디지 못합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지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서 내면에서는 자격지심이 자랍니다.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이 자격지심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로 무시당할 것 같고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도한 자존심입니다. 나는 쉽게 무시당할 수 없어. 나는 아무나와 어울리지 않아. 내 기준은 높아. 이런 태도들이 방어막처럼 올라옵니다. 자격지심과 자존심, 이 둘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한 몸처럼 붙어서 서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적 자기고양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 외부로 우월감을 과시하는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의도적인 허세가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더 길어지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자기만의 서사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좀 달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깊이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점점 공고해집니다. 이게 단순한 허세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역시 심리적 생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규정하면 선택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니야. 내가 특별해서 쉽게 섞이지 않는 거야. 고립을 선민의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건 고통을 견디기 위한 정교한 심리적 기제입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무의식적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 상태는 실제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자존심이 크게 상합니다. 누군가 조언을 건네면 그게 진심 어린 관심이든 아니든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관계에서 먼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타인을 평가하고 깎아내립니다. 저 사람은 별로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상대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정작 내면은 외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혼자가 편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차라리 안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 다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외로움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혼자 버틴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특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마음을 낮추는 훈련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안 버텨도 되는 관계의 경험입니다. 자격지심과 자존심, 이것들은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 생긴 게 아닙니다. 더 다치지 않기 위해 입은 갑옷입니다. 그리고 갑옷은 부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 벗게 되는 겁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한 애착 관계를 경험하면 뇌의 편도체, 즉 위협 감지 센터의 활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면 방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 사람이 까다로워진 게 아니라 오래 외로웠을 뿐이구나. 그리고 만약 이 모습이 바로 당신이라면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오랜 시간 혼자 버텨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에게 단단한 갑옷을 입혔을 뿐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 반응입니다. 그리고 생존 반응은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변화는 갑옷을 부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갑옷을 벗어도 안전하다는 경험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과의 진심 어린 대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방어하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는 경험들. 마지막으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남기며 마칩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고독은 선택된 것이지 강요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고독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자신이나 타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이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